무대에 오르셨습니다.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염정아 씨부터 역할 소개와 함께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염정아입니다. 저는 이번 미성년에서 김윤석 선배님이 맡으신 그 대원의 아내이고 또 우리 주리의 엄마인 영주 역을 연기했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소진 씨. 네, 안녕하세요. 유나 엄마 김소진입니다. 미희 역의 김소진입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윤석 선배님 대원과 영주의 딸 주리 역할을 맡은 김혜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진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진 선배님의 딸 유나 역을 맡은 박세진입니다. 반갑습니다. 감독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염정아 씨 남편 역할을 맡았고요. 이 작품을 감독한 김윤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 정말 다양한 영화에서 인사를 드렸는데 오늘 감독님으로서 인사를 드리니까 어떻게 좀 긴장되십니까? 어떠십니까? 네, 지금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자, 저희가 조금 전에 예고편을 봤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초로 공개가 됐는데 미성년 어떤 영화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빠의 비밀을 알게 된 고등학교 2학년 주리가 같은 학년 그 비밀의 가정의 딸인 같은 학년 유나를 옥상에서 만납니다. 주리는 어떻게든 이 사건을 수습을 하려고 애를 쓰고 유나는 어른들의 일에 관심이 없어합니다. 그러다가 둘은 싸우게 되고 마침내 유나가 주리 핸드폰의 발신자가 엄마라는 걸 엄마가 뜬 걸 알게 되고 엄마에게 이 비밀을 폭로해 버립니다. 한순간에 이 비밀들이 다 폭로가 되고 3명의 성년과 2명의 미성년이 이 사건으로 얽히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그린 겁니다. 영화입니다. 이렇게까지 자세히 말씀해 주셔도 되는 겁니까? 이 정도면 감사해요. 그 뒤에도 어마어마한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같은 소재라 하더라도 지금껏 나왔던 작품들과는 또 조금 다른 독특한 작품일 것 같은 느낌이 지금 말씀에서도 느껴지는데요. 자, 그렇다면 배우분들은 시나리오를 보시고 어떤 느낌이었는지 궁금해요. 이 미성년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 텐데 염정아 씨 어떠셨나요? 저는 일단 가장 큰 이유는 김윤석 선배님의 이제 첫 연출작이라는데 너무 저한테 책을 주셔서 되게 영광스럽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제가 연기한 영주가 제 연기가 김윤석 선배님의 연출로 어떤 색이 입혀질까도 상당히 궁금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시나리오 너무 좋았고요. 네. 하지만 첫 번째 이유는 김윤석 씨였다. 네. 감독님이었다. 네, 좋습니다. 소진 씨, 김소진 씨는 글쎄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삶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보는 시선이 되게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이 글을 통해서. 그래서 선배님이 이 작품을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런 진심 어린 그런 생각과 고민들에 대한 신뢰감이 좀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예비 관객들도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기다리고 기대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우리 김혜준 씨와 우리 박세진 씨는 앞으로 충무로를 이끌어갈 분들인데 오늘 이 제작 보고회가 처음이시죠? 어떠세요? 떨리진 않으세요, 혜준 씨? 네. 너무 떨리고요. 너무 많이 떨립니다. 떨리고 너무 많이 네. 떨리는데 떨리지만 예. 감독님과 선배님들이 함께니까 든든하고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세진 씨는 어떻습니까? 이 선배님들과 함께 하셨는데 미성년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저는 네, 너무 평소에 롤모델이었던 선배님들하고 같이 한 작품에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진짜 염정아 씨와 김소진 씨 그리고 김혜준 씨와 박세진 씨의 모습이 충무로
스스로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최고의 배우분들과 이끌어갈 신예 배우분들, 신구의 만남이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더욱더 기대되는 조합이 아닐까 싶은데,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분들과 라이징 스타들의 만남, 이 서로 다른 매력을 가진 배우분들이 또 영화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캐릭터 열전을 펼치었을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화 속 캐릭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인물 관계도를 준비해 봤습니다. 인물 관계로 알아보는 캐릭터 토크. 지금 인물 관계도가 스크린에 나왔습니다. 자, 인물 관계도를 지금 이렇게 보시면요. 중앙에 자리하고 계시죠? 이 모든 사건의 발단, 혼란의 원인, 김윤석 씨가 맡은 이제 대원 역할이 지금 중앙에 있고요. 그리고 대원의 엄청난 비밀이 밝혀진 후에 그 상황을 맞닥뜨린 영주, 미희, 주리, 유나, 이렇게 네 사람의 캐릭터가 둘러싸고 있는데 한 분씩 좀 만나볼게요. 먼저 박세진 씨가 맡은 유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모르냐? 배가 불러오는데. 자, 그리고 저 메소드로 좀 해봤는데, 예. 두 가족의 비밀을 폭로하는 유나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세진 씨, 네. 엄청난 비밀을 암시하는 대사인데 저분 세진 씨 맞죠?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이 무대 위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데 네. 이 엄청난 사건을 딱 지금 암시하는 저 대사를 할 때 그때 생각나세요? 저 상황? 네, 생각이 나요. 예. 아까 감독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유나와 주리가 두 가족 사이에 있는 비밀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학교에서 만나서 이렇게 말다툼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제가 조금 화가 나서 홧김에 저 말을 내뱉게 돼요. 네네. 네. 지금 폭풍 사건에 휘말리는 상황에서 유나가 폭로를 하는 네. 예, 그런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그야말로 폭풍 사건, 이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된 주리는 어떨까요? 너 때문에 우리 집은 이제 지옥이다. 이 대사로 봐서는 지금 유나와는 반대로 가족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비밀을 숨기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혜준 씨. 네. 주리는 그 비밀을 알게 돼서 굉장히 아빠의 비밀에 충격도 받고 멘붕도 오는데, 그 사실을 엄마에게만큼은 비밀로 하려고 하고 본인이 스스로 어린 나이인데도 해결해 보려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이제 유나가 그거를 폭로해 버려서 지금도 약간 복받치는 것 같은데요. 춤을 버려서 이거 다 이제 이렇게 모든 게 돼버렸으니까 예. 저런 너 때문에 우리 집은 이제 지옥이다 이런 대사를 하게 된. 우리 혜준 씨도 지금 저 스틸의 혜준 씨의 얼굴과 표정과 지금 무대 위의 혜준 씨가 상당히 달라요. 네, 그 모습 그야말로 저 역할에 지금 완전히 몰입을 한 그런 느낌입니다. 좋습니다. 결국 주리의 바람과는 달리 유나에 의해서 비밀이 들통나는 그런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유나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된 영주가 어떨지 궁금합니다. 남편의 비밀을 알고도 담담한 영주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염정아 씨, 네. 대원의 비밀을 알면서도 그럼 모르는 척하는 건가요? 영주한테 더 큰 건 딸이 안다는 거죠. 지금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인 딸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방황하게 될 것이 더 걱정이 되고, 그래서 어떻게든 꿋꿋이 지켜나가려고 덤덤한 척하는 거죠. 영주는 그러니까 괜찮은 게 아닌데 덤덤한 척하는. 괜찮을 수가 수가 없죠. 없겠죠. 네. 네. 그 역할을 염정아 씨만의 표현으로 또 어떻게 멋진 연기를 펼쳐주셨을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미희라는 캐릭터는 어떤가요? 김소진 씨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다른 사람 무슨 상관이야? 내 인생인데라고 지금. 미희는 좀 어린 나이에 그 아이를 갖게 돼서 지금 현재는 고등학생인 딸 유나를 홀로 키우면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 뭐 평탄한 삶을 살아오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런 삶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렇게 뚫고 살아온
여자인 것 같습니다. 네, 미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가장 이분의 얘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어요. 이 모든 사건의 발단 아니겠습니까? 대원 캐릭터. 네, 감독님. 네, 대원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중소기업의 부장이고 딸이 하나 있고 아주 평범하지만 굉장히 화목한 가정의 집안의 이제 가장이기도 한데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이 가족과 공유할 수 없는 비밀과 거짓말을 가슴에 품고 살고 있어요. 그러다가 결국 어느 순간에 그 가정으로서는 가장 정말 아까 염정아 씨가 얘기한 것처럼 부인보다 딸이 먼저 이 사실을 알게 되고 그것이 다 폭로되는 순간에 이 대원의 행동은 정말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모습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제목과도 굉장히 관련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지금 5분의 모습, 특히 염정아 씨, 김소진 씨, 김윤석 씨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작품에서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모습들인데 염정아 씨는 최근에 드라마 스카이캐슬이나 영화 완벽한 타인, 장산범에 이어서 또 한 번 엄마 역할을 맡으셨어요. 네네. 예. 근데 주리의 엄마로 연기를 하지만 뭔가 이번엔 다른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이 가장 다를까요? 이번에는 그 모정보다는 저는 그냥 한 사람의 영주가 여자로 계속 느껴졌어요. 예. 여자로서의 갈등이 더 컸던 것 같고, 물론 이제 아이한테 아이가 삐뚤어질까봐 이제 그걸 걱정하는 엄마의 마음도 있지만 그걸 눌러가는 그 여자의 마음이 되게 절실하게 느껴져서 그 부분에 많이 좀 공감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너무 와닿네요. 엄마지만 여자 영주로서 캐릭터를 임한 염정아 씨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김소진 씨는 어떤가요? 어떤 엄마입니까? 이 역할이 사실 쉽지 않은 역할이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글쎄요. 그래서 아까 뭐 화면에도 봤듯이 조금은 좀 거침없이 거칠게 조금은 이기적인 말들을 해내고는 있지만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그냥 그 미희의 그런 감정, 그런 심리들을 좀 읽으려고 좀 노력했었던 것 같아요. 예. 워낙에 또 김소진 씨가 캐릭터에 있어서 접근 방식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시는 배우신데 이번에도 또 상당히 다른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김혜준 씨와 김세진 씨, 박서진. 죄송합니다. 예. 김윤석 감독님과 함께 촬영을 처음 하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일단 뭘까요? 지금 막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지금 딱 떠오르는 거 뭐가 있습니까? 혜준 씨부터. 네. 좋습니다. 그 아까 예고편 앞부분에 보면은 이제 주리 혜준 언니와 함께 이렇게 액션 씬이 이렇게 좀 나오는데요. 그 촬영을 할 때 한 달 넘게 되게 열심히 연습하고 그 그래서 판전을 위해서 한 달 넘게 네 그렇게 준비하고 이제 슛 들어가서 이제 언니랑 엄청 호흡 잘 맞게 잘 했는데 네. 이제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너무 급박하게 막 몸을 움직이다 보니까 좀 어지러운 거예요. 컷하고 나서. 그럴 수 있죠. 예. 네, 그래서 어지러워서 제가 좀 이렇게 주저앉아 있었거든요. 네? 숨을 고른다고. 근데 갑자기 감독님이 막 얘들아 너무 수고했다 이러면서 우시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막 저는 뭔가 감독님이 뭔가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고생한 거에 있어서 그래서 되게 감동이었는데 이제 감독님은 제가 뭐 다치거나 아픈 줄 알고 되게 놀라신 거예요. 네, 저는 그게 기억에 남아요. 저 또 왜냐면 감독님 같은 경우는 또 본인께서 또 배우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고 또 이렇게 가서 괜찮은가 살폈던 것 같아요. 지금 잠깐만요, 세준 씨 그때 생각하니까 또 다시 그 생각이 난 것 같아요. 감독님의 미담이 쏟아지면서 괜찮아요? 네. 자,
그러니까 그 물, 마음. 물 드세요. 다시 미담을 만듭니다. 물을 따주셔야죠, 감독님. 지금 상황에서 예. 왜냐하면 그 우리 다 알잖아요. 그때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을 때 정말 확 그 마음이 풀리면서 너무 고마울 때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혜준 씨 얘기를 들어볼까요? 먼저 할 걸 그랬죠? 네. 저는 이렇게 감동적인 얘기는 아닌데 네. 그 예고편에도 나오듯이 아빠를 이렇게 등짝을 이렇게 세게 때리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나름 세게 때린다고 세게 때렸는데 또 선배님이고 또 감독님이 또 아무 어떻게 긴장되죠. 네, 예. 또 하기가 그랬는데 계속 더 세게 때리려고 더 세게 때리려고 더 세게 때리려고 해서 이대로 가다가는 제 손도 아프고 멍드시겠다 해가지고 진짜 풀스윙으로 때려서 오케이가 다행히 났던. 그 뒤에는 어떻게 됐나요? 오케이 나고. 저는 정말 때리는 사람은 마음이 아픈데 네. 감독님이 오케이 하시면서 되게 한박 웃음을. 감독님 진짜 괜찮으셨어요? 저는 그 테이크 확인하느라고 아픔은 전혀 몰랐어요. 그러신 것 네. 같더라고요. 전혀. 척추 위치가 바뀌어 있고 그러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카메라의 위치에 따라서 아무리 세게 때려도 세게 때린 것처럼 보이지 않는 위치에 때리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 위치 잡고 이제 그러느라고 모르죠. 제 등은 어떻게 돼 있는지 저는 모르고 저는 이제 이 테이크가 효과적으로 찍혔는가 확인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이 영화를 위해서라면 내 등은 상관없다. 이것도 미담이네요. 듣고 보니까 예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그 예고편도 좀 전에 봤고요. 우리 배우분들과 감독님의 캐릭터 설명과 그리고 에피소드들을 이렇게 들으니까 그 케미스트리가 굉장히 남달랐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미성년 촬영 현장에서 얼마나 가족 같은 케미를 보여주셨는지 제작기 영상 만나보시죠. 네, 제작기 영상 보고 오셨습니다. 와, 영화는 폭풍 같은 사건이 몰아치는데 그 현장은 굉장히 훈훈하네요. 예, 훈훈했던 현장의 모습 보고 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화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그리고 어떤 촬영을 거친 건지 제작 과정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감독님, 네. 미성년을 연출하게 되신 계기가 연극이라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작품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제작기 영상을 보고 나서 제가 지금 이 여운이 아직 많이 남아가지고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첫 촬영 날입니다 할 때의 얼굴과 마지막 얼굴을 보니까 제가 점점 망가져가는 제 모습을 보면서 그 2014년 말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한 젊은 연극인들이 모여서 그 창작극 워크숍 같은 형식이었는데 젊은 작가와 젊은 연출들이 모여서 한 5작품 정도를 약간 옴니버스 형식으로 공연을 했었어요. 이게 워크숍이기 때문에 이제 일반인들에게는 공개가 된 게 아니고요. 하루에 한 2-3작품 정도씩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데 무대 세트는 없고 그것이 이제 발표회 형식이기 때문에 어떤 공간에 배우들이 나와서 이제 그 작품을 시연을 하는 그런 걸 봤는데 그 중에 한 파트가 제가 이 미성년이라는 영화를 시나리오를 쓰게 된 바탕이 된 작품이고요. 가끔 이렇게 보면 동명의 연극이라는 얘기들을 하시는데 동명의 연극은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그 한 파트를 맡았던 작품은 아직은 미완성이었고 같은 제목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작가를 만나서 이걸 영화로 만들어 보고 싶다, 시나리오화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작가분과 이제 한 1년 정도 시나리오 작업을 했고 그 이후에 제가 한 2년에서 3년 정도 이제 계속 이제 시나리오를 수정해 나가면서 그러면서 만들어낸 작품이 이 시나리오가 미성년입니다. 네. 미성년. 그렇다면 그때 그 작품을 딱 보시면서 이거를 영화화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느낌이 딱 있으셨을 텐데 아까 그 인터뷰에서도 짧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목이 굉장히 상당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게 또 접점일 것 같은데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이 미성년은 굉장히 많이 고민했었어요. 뭐 수십 가지의 제목이 떠오르고 또 지우고 했었는데
작가님하고 제가 이제 결론을 내린 게 미성년이라는 제목이 이 영화의 전체를 아우르는 가장 적합한 제목이 아닌가라고 해서 미성년으로 했고, 가끔 이렇게 도스토옙스키의 그 미성년 소설과 좀 착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건 아닙니다. 네. 네, 아마 영화를 보면 어떤 메시지, 이 제목에 대한 메시지와 이 영화에 대한 메시지가 뭔지를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나이로는 구분 지을 수 없는 미성년의 의미적인 부분, 저도 과연 나는 성년일 수 있나라는 생각을 지금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캐스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특히 우리 주리 유나 역은 오디션 방법이 굉장히 남달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혜준 씨, 오디션을 통해서 발탁이 되셨는데 어떻게 달랐나요, 오디션? 기존에 약간 잠깐 들어가서 연기를 하거나 뭐 잠깐 대화를 하는 그런 오디션이랑 다르게 네. 감독님이랑 한 1시간 정도 1대1로 들어가서 대화도 하고 작품에 대한 얘기도 하고 개인에 대한 얘기도 하면서 되게 깊은 많은 대화를 나누는 오디션을 치렀습니다. 굉장히 새로웠네요, 진짜로. 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우리 세준 씨도 네. 네네. 1시간 정도 네. 이야기를 나누고, 아니 왜냐면 이 방법을 택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감독님. 예, 이 오디션이라는 게 참 이게 정말 이 동전의 양면이더라고요. 저도 오디션을 봐서 무수하게 떨어져 봤고, 또 제가 또 연극할 때 이렇게 학전이라는 극장에 있을 때는 또 1년에 한 많게는 3번, 적게는 2번 정도씩 대규모 오디션을 봤어요. 근데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이제 서류 심사뿐 아니라 본인이 부른 노래의 테이프, 그 다음에 1차 노래 오디션, 그 다음에 연기 오디션, 면접, 굉장히 많은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때 그렇게 오랫동안 그 오디션을 해오면서 어떻게 하면 정말 응시하는 분들도 떨지 않고 본인의 실력을 제대로 다 발휘를 하고, 또 보는 사람도 그런 모습을 해서 이 사람의 진가를 알 수 있는 자리가 되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참 힘들거든요, 오디션은. 근데 뭐 라라랜드라는 영화를 보니까 엠마 스톤이 오디션 보는 거 보니까 그쪽 나라도 그렇게 오디션이 발달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선택한 방법은 대화였어요. 되도록이면 그분 응시자와 만나서 좀 오랜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면서 이분의 생각과 이 대화를 통해서 나오는 이분의 그런 어떤 이미지나 가지고 있는 느낌들을 너무 짧은 시간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분들은 아마 서류 심사에서부터 하면 한 달 넘게 오디션을 본 거죠. 1차, 2차, 3차, 4차 정도까지 갔으니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 보석 같은 두 배우를 캐스팅을 했어요. 물론 그 오디션에는 이 분 이외에도 굉장히 보석 같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도 오디션에 응해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 인사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또 이게 캐스팅 오디션이다 보니 생각하는 배역의 이미지 때문에 또 이제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 두 분이 캐스팅이 됐는데 아주 저는 뭐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예. 이 얘기를 듣는 저도 참 행복하네요. 왜냐하면 오디션에 임하는 배우분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또 영화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강한지가 느껴져요. 왜냐하면 그렇게 다 대화를 나누려면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감독님이 이 미성년을 대하는 자세가 어땠는지가 느껴지는 마음입니다. 500명 다는 아니고요. 그렇죠. 이제 서류가 3단계 정도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그래도 뭐 몇십 시간이 필요했을 텐데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자, 그렇다면 우리 두 배우분 염정아 씨와 김소진 씨를 캐스팅한 이유도 좀 여쭤볼게요. 저는 염정아 씨의 그 빛나는 작품들, 제가 같은 배우인데 제가 이 감독이라서 이런 얘기하는 게 좀 굉장히 쑥스러운데, 많은 빛나는 작품들, 장화홍련도 있고 범죄의 제후손과 전호치는 저랑 같이 했었지만 이제 만나는 장면은 없었고,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품은 오래된 정원의 한윤희입니다. 예, 오랫동안 되게 이렇게 가슴에 남아 있는 그 모습이었어요. 이거 윤희의 모습은. 그래서 저 염정아 씨한테 시나리오를 보내고
정말 진가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분의 가치가 얼마나 이 영화에서 정말 빛이 나는 걸 보여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뭐 결과를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만족스럽고요. 김소진 씨는 굉장히 아주 단역일 때 봤어요. 그 출연했을 때 초능력자라는 강동원 씨와 고수 씨가 나오는 네. 거기서 아주 짧게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커피 배달하는 사람으로 나왔었나요? 하여튼 그때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독특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좀 실례될지 모르지만 장만옥 닮은 사람이 저게 이런 느낌도 받았었고 매력적인 네, 뭐 훨씬 더 매력적이지만 예, 그 뒤로 이분이 이제 조금씩 이렇게 영화 쪽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계속 봐왔죠. 그래서 또 궁금해서 이제 연극을 영화로 옮긴 C 베토벤이라는 또 그 제한된 공간에서 이렇게 여자 배우 세 분이 정도 나와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그런 영화도 보고 그래서 이분의 느낌을 가지고 미 역할을 한번 맡겨보고 싶다 해서 만났어요. 정말 너무 감사하게 염정아 배우분은 다음 날이었나요? 그날 다음 날 바로 오케이 사원이 왔었고 김소진 씨는 이제 한번 만났죠. 저랑 만나서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누고 그다음에 또 출연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아주 행복했습니다. 진짜. 좋습니다. 그런 이제 과정을 거친 그렇다면 염정아 씨는 어떠셨습니까? 김윤석 감독님과의 작업. 일단 작업이요. 예. 예. 아니 오래된 정원 때부터 이 염정아 씨의 엄청난 가능성을 알고 계셨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늘 칭찬만 해주셔서 저는 늘 좋은 얘기밖에 안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첫 촬영할 때는 너무 긴장을 하고 떤 거예요, 제가. 염정아 씨가요. 왜냐하면 감독님이 모니터로 제 속까지 다 꿰뚫어 볼 것 같은 거예요. 가짜로 연기하면 다 보일 텐데. 특히 또 연기를 워낙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너무 긴장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첫날 딱 지나고 나서 오히려 이게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 현장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독님이 이 배우를 하고 계시니까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연기를 하게 될지 뭐 이런 것들을. 그래서 현장이 정말 편했고 행복했어요. 그게 최고죠. 현장 편한 거 그죠? 김소진 씨는 어떠셨어요? 함께 작업하시면서. 선배님이요? 네. 지금 뭐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디션을 어떻게 봤는지 뭐 그런 과정들을 설명해 주셨잖아요. 처음 저는 선배님을 사적으로 뭐 이렇게 뵌 적도 없었고 오늘 저에 대한 뭐 캐스팅에 대한 부분도 사실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작품 때문에 처음 만나게 됐는데 그때도 어떤 뭐 선배와 후배, 뭐 감독과 배우, 약간 이런 관계의 어떤 느낌이 아니라 그냥 김윤석이라는 사람, 그리고 그냥 저의 있는 그대로의 저라는 사람과 이렇게 대화하는 느낌을 사실 받아서 굉장히 편했어요. 그러니까 선배님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느끼기에는 글쎄요, 그냥 삶을 그냥 살아가는 그냥 태도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굉장히 진중하고 진지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배려도 많이 받고 현장에서 존중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서 아무래도 그런 생각들이 이 영화에 담겨 있겠죠. 감독님이 직접 작업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런 따뜻한 에너지들이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영화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함께했던 배우분들이 이렇게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있습니다. 저는 예. 소진 씨한테 너무 놀란 게 네. 여기 올라오기 전까지 엄청 떨고 정말 말 한마디도 못할 사람처럼 그러더니 저렇게 말을 잘해요. 너무 잘하시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심지어 굉장히 체계적으로. 네. 예. 저한테는 질문을 안 하시면 어떻겠냐고까지 하셨는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예. 자, 우리 김혜준 씨는 오디션 합격 소식을 딱 듣고 어떠셨어요? 제가 그때 밖에서 버스 타려고 뭐, 버스 집에 타려고? 가려고 버스 기다리고 있었는데 연락 받고 버스에서 울면서 집에 갔어요. 몇 정거장을요? 아 강남구청에서 네. 저기 서대문구까지 꽤 긴 시간을 네네 한 시간 내려서 이제 울면서 네 엄마한테 나오라 그래가지고 외식하자고 뭐 먹었어요? 돼지갈비 돼지갈비를 먹었대요. 그냥 오디션 합격해서. 네, 먹으면서 네. 서프라이즈 이렇게. 너무 좋네요. 제가 듣기만 해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박세진 씨는요? 기억나요 그날? 네. 사실 막 연락을 기다리기까지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필요했는데요. 막 기다리면서 매일 합격한 꿈과 불합격한 꿈을 번갈아 가면서 꾸다가 결국 네 위험에 걸려가지고 위험에 걸렸. 네. 그래서 위가 아픈 채로 안 됐나 이러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너무 원하던 합격 전화를 받았는데 너무 꿈인 것 같고 이게 현실로 안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은 엄청 축하해 주는데 저는 그냥 계속 꿈인 것 같은 약간 몽롱한 상태로 계속 있다가 근데 그게 한 3일 정도 지나니까 막 갑자기 엄청 막 날아가고 싶고 그랬어요. 한 분은 돼지갈비를 외식을 하시고 한 분은 날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정말 꼭 함께하고 싶었던 그런 염원이 있는 그런 대답이었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사실 감독님 이렇게 미담들이 나오고 너무 행복했고 편안한 현장이었다고 하지만 감독님 입장에서는 연기도 하시고 메가폰도 잡아야 되는 이중 생활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저는 딱 해보고 하정우 씨가 너무 존경스러웠어요. 저는 이렇게 그래도 이 배역들을 이렇게 비중을 나누어 가지는데 하정우 씨는 허삼관에서는 거의 혼자서 다 끌고 가다시피 할 정도로 너무 비중이 큰 역할을 하면서 그 감독 역할을 했다라는 게 저는 다시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은퇴 선언입니까? 감독님이 좀 아니죠. 하나씩만 하나씩만 하겠다. 하나씩만 하지 두 개를 겹쳐서 하는 게 두 너무 개는 힘이 들더라고요. 메가폰만 잡든지 네. 아니면 연기만 하든지 하겠다. 네네. 그렇다면 배우분들에게 여쭙겠습니다. 김윤석 감독님의 차기작 나는 무조건 하겠다. 무조건이죠. 무조건입니다. 염자 씨 무조건 다음 차기작 하겠다. 그렇죠. 김소진 씨 하겠다. 예. 자 우리 두 신예 배우님들도 혜준 씨와 선택권 있는. 너무 좋네요. 당연히.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훈훈하게 제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마이크를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께서 빠르게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십니까? 네, 저기 중앙의 뒤쪽입니다. 마이크 금방 갈게요. 네, 전달. 마이크 받아주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조선 이승미 기자고요. 네. 김윤석 감독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미성년이라는 작품을 어떻게 만나셨는지는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떤 점에 정확히 끌리셨는지 말씀을 안 해주신 것 같아서 특히 첫 연출작이시다 보니까 어떤 작품을 해야 할지 정말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미성년이라는 작품 그리고 이 스토리의 어떤 부분에 가장 크게 매료가 되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 공연을 봤을 때 일단 제일 마음에 먼저 들어온 것은 이 두 배역이었어요. 주리와 유나. 그 공연은 사실은 주리 역할은 남학생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 두 친구들이 이 어른들의 사건을 겪으면서 이들이 성장해 나가고 때로는 다투고 때로는 또 힘을 합치고 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었고 작가님에게 만나서 나는 여기 주리 역할, 주리도 아니죠 이름이 그때는 지금은 새로 나온 이름이지만 그 역할이 나는 같은 여학생이었으면 좋겠다는데 작가분이 원래 두 명의 여학생이었는데 이 배우가 이제 극단이 열악하다 보니까 없어서 남학생으로 바꾼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갔었고 그 텍스트에서도 사실은 이제 영주와 미희는 나왔었는데 이 무엇보다 제가 이제 배우 출신이고 제가 만약에 연출을 하게 된다면 드라마와 배역만으로 승부를 걸 수 있는 작품을 해보고 싶었어요. 아주 밀도 있고 정말 무엇보다 매 장면 한 장면도 피해갈 수 없는, 그래서 배우분들이 참 힘들긴 했어요 사실. 하지만 굉장히 밀도 있는 드라마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고 거기에 가장 적합한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네, 중앙 살짝 오른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 토스타뉴스 이혜지 기자인데요. 네. 저는 그 김혜준 씨랑 박세진 씨에게 질문이 있는데 그 오디션 보기 전에 또 어떠한 준비를 했고 또 본인들이 스스로 생각한 그런 캐릭터 분석은 어떻게 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 김혜준 씨 먼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네. 오디션 준비를 어떻게 하셨는지? 사실 오디션 볼 때까지만 해도 누가 유나 역할이 될지 주리 역할이 될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고 열린 채로 본 상태였기 때문에 두 역할 다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역할이 정해지고 나서는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하셨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역할의 주리가 됐다라는 걸 정해진 다음부터는 저는 제가 성인이고 고등학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평범한 여고생이라면 어떻게 생각을 할지, 아빠와 유대감이 좋은 여고생이라면 어떻게 생각과 말투와 행동을 할지, 그런 것들을 중점으로 좀 많이 고민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세진 씨는 어땠나요? 저는 감독님과 그 심층 면접을 할 때 시나리오에 대한 그리고 캐릭터에 대한 얘기도 했어야 했기 때문에 준비하는 기간 동안 그냥 깨어 있는 시간에는 계속해서 주리와 유나에 대해서 계속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 버스를 타고 있을 때도 그렇고 뭐 지금 뭐 시나리오 속에 뭐 실제로 저는 주리와 유나가 어딘가에 살고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주리는 뭐 하고 있을까, 뭐 유나는 뭐 하고 있을까, 네, 뭐 그런 고민을 계속 깊이 하면서 이제 감독님을 만나 뵀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 고민들이 영화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을 거예요.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이번에 왼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언플러그드 바바 이유경이라고 합니다. 김윤석 감독님께 질문 드릴게요. 방금 전에도 이제 배우와 감독을 같이 겸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힘드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같은 현장에서 배우랑 감독으로서 좀 다르게 느꼈던 점들이라면 어떤 게 있는지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어떤 게 힘든가 하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MS-DOS를 쓰다가 갑자기 윈도우 체계로 바뀌었을 때 그 적응을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머리를 연출을 하는 머리와 이 연기를 하는 그 머리는 굉장히 틀린 것 같았어요. 근데 그걸 순식간에 바꾸어야 하는 순간들이 오는데 그것을 적응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정우 씨가 존경스럽다고 한 거고, 배우는 사실 그날의 분량을 끝나고 나면 잠깐 휴식이 있죠. 그게 뭐 육체적인 휴식이든 정신적인 휴식이든 마음이 놓이죠. 하나 끝냈다라고 하지만 감독은 그렇지가 않더군요. 감독은 끝까지
이것이 연결되는 부분들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심지어 저희 영화가 4월 4일 날 2월 3일 2008년 2월 3일 날 크랭크인을 해서 2008년 4월 4일 날 끝났는데 오늘이 2018년이죠. 지금 2019년 3월인데 지금까지 저는 영화에 매달려 있습니다. 예. 개봉하는 그날까지. 예, 저 오늘 또 어제 얼마 전까지 지금 후반 막바지 작업하다가 와서 지금 이렇게 목도 좀 이렇게 건조한데 끝나고 나면 또 내일 또 기술 시사 확인을 해야 되고요. 예, 아주 복 받을 일을 하고 있어요. 네. 영화밖에 모르는 바보. 예. 자, 우리 염정아 씨, 이 특별히 감독님이 촬영하면서 주신 디렉팅이 있나요?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지금 감독님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워낙 대화를 많이 하면서 찍었어요. 처음 시작하기 전부터도 그랬고 그 준비 과정 자체가 워낙 탄탄하게 저희가 다 세팅이 돼 있어서 뭐 현장에서는 그냥 편하게 일단은 하게 해주셨고 또 모니터 하면서 다시 잡아가고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예. 김소진 씨는 혹시 받은 디렉팅 기억에 남는? 기억이 안 납니다. 아, 기억이. 근데 다 쏟으신 거죠. 네. 그 연기에 다 쏟으신 거죠. 네. 혜준 씨는 혹시 기억에 남는 분? 저는 네? 그냥 매 순간 연기하는 그 상황을 제대로 느끼라고 하셨던 게 기억나요. 지금 이 상황을 느껴라. 네. 좋습니다. 그야말로 편하게 해주신 건데 혹시 마지막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네, 왼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엑스포츠 뉴스 김유진이고요. 네. 김윤석 감독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 넘게 배우 활동하시고 이제 또 감독이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되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감독에 데뷔하신 이 시기가 혹시 그 김윤석 씨 본인이 그래도 개인적으로 좀 그려왔던 그 시기보다 빠른지 아니면 또 조금 이렇게 뭐 늦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뭐 아니면 또 시기에 대한 뭐 특별한 염두는 두지 않고 그냥 열심히 또 연기하시면서 또 때를 기다려 오신 것인지 작은 궁금증이지만 네,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연극 연출은 이제 했었지만 영화 연출을 하겠다라는 생각은 가지고는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50이 넘은 나이에 첫 작품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늦었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제 개인의 입장으로서는 이때 하기를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이 정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제 첫 작품을 했다면 정말 땅을 치고 후회를 하든지 아니면 또 여기 이렇게 귀하게 모신 배우분들에게도 좋은 결과를 못 드리는 좋은 작품을 못 만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딱 하는 것이 용기 참 저도 많이 주저했거든요. 많이 겁도 났었고 하지만 지금 이제 거의 막바지 작업이 끝나가는 이 상황에서 생각해 보면 그래도 용기 있게 선택을 딱 이때가 가장 적절한 선택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안 계시면 여기서 질의응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십니까? 한 분 더 계십니다. 마지막 질문 받아볼게요. 오른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 오센 김보라 기자입니다. 네. 저 염정아 배우에게 질문이 있는데 그동안 되게 모성애가 강조된 엄마를 많이 이제 변형이 되긴 했지만 모성애가 강조된 엄마 역할을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앞으로 좀 도전해보고 싶은 캐릭터나 많이 하시긴 하셨지만 그래도 앞으로 도전해보고 싶은 캐릭터나 장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근데 사실 저희는 선택받는 입장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 거를 얘기해도 잘 안 되고 그냥 저한테 주시는 작품들 중에서 정말 제가 하고 싶은 걸 이렇게 골라서 하게 되는데요. 전에도 뭐 인터뷰할 때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뮤지컬 영화도 되게 하고 싶어요. 뮤지컬 영화요? 네. 제가 노래를 뭐 이렇게 잘은 못하지만 그 무대에는 못 서죠. 잘하실 다 것 같은데요? 드러나니까. 근데 이제 옛날에 영화 같은 경우에 섰잖아요. 옛날에. 네. 아주 옛날에 섰는데. 네. 미녀와 야수 아시죠? 네. 네, 미녀 역할을 했었어요. 예, 미녀 벨 역할이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현장에서 라이브로 부르는 게 아니라 녹음해놓고 아주 예. 오래전 기억 안 나요. 예. 노란색 가발 쓰고 예, 정말 그 어렸을 때인데 그때 하고 나는 무대는 무서워서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뒤로 지금까지 아직 한 번도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영화로는 뭐 만들어주시는 부분들이 꽤 있을 거 아니겠어요? 감독님 다음 작품 뮤지컬 영화 어떻습니까? 네. 야심을 가지고 노리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뮤지컬 영화의 장르에 도전을 하고 싶다라는 염정아 씨의 말씀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신 기자님들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이제 저희 제작 보고에 마무리하기 전에 끝인사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염정아 씨부터. 저희 사건은 굉장히 무겁게 시작을 하지만 영화는 무겁다기보다는 좀 많이 깊습니다. 깊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영화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재밌고요. 간간히 웃게 되는 장면들도 많이 있고 감독님 오랫동안 준비하셨고 저희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작품 만들었거든요. 많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성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김서진 씨. 네. 김윤석 감독님의 첫 영화 미성년, 네 진짜 관심과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저희 그 미성년이 굉장히 추운 날 첫 촬영을 시작을 했었거든요. 완성된 그 영화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이렇게 따뜻하게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준 씨. 네, 저희 영화가 하나의 사건에 대처하는 5 캐릭터 모두에게 공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매 순간 진심 다해서 찍었으니까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진 씨. 네, 저는 미성년이라는 영화가 영화를 보고 극장을 나왔을 때 가족에게 전하고 싶어지는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영화가 많은 분들에게 많은 사랑과 공감을 받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 영화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 네, 뭐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의 이 한 5년간의 제 작업이 여러분들에겐 선을 보이게 됐습니다. 후회는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안 놓치고 찍으려고 노력했고 그 결과물로 여러분들 만날 텐데요.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정말 우리 모셔온 우리 배우분들 특히 이제 염정아 씨, 김소진 씨 같은 이제 베테랑 배우분들 이 영화를 통해서 이분들의 스펙트럼이 얼마나 넓고 깊은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또 주연 배우들의 자리 제작 보고이지만 이 영화를 언배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배우들이 나옵니다. 이름만 대도 알 수 있는 정말 훌륭한 베테랑 배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굉장히 5명의 이야기뿐 아니라 다채로운 이야기들이 정말 숨어 있습니다. 예,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